사랑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누구야 이거? 저같이 이쁜 여자랑 이쁜지 안 예쁜지 지금 실체적 진실을 검증. 누구십니까? 빨리. 못 일어나겠어요 표정이? 아 알겠습니다. 사부대중 사랑하는 거 말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해보셨어요? 제가 입장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은 나이가 제가 63입니다. 어우 동안이세요. 신셋 같으신데. 넘었습니다. 지금도 제 취미생활은 겨울에 몰래 가서 스노우보드 타는 거예요. 그러니 젊었을 때는 얼마나 더 찰났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인, 또 저를 좋아했던 여인과 결국은 성사가 못되고 이렇게 중고를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봉주가 나쁜 버릇을 만들어놨습니다. 자화자찬 깔때기를 하도 들이대가지고 스님마저 오염되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봉주 전에부터 저는 대한불교 쪽에서 나가지고 깔때기 원쪽 깔때기. 정봉주도 저한테 손을 번쩍 쳤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우리 강병원 기획위원은? 예, 저는 9월 4일에 제가 보찜 하나 싸들고 제 고향에 40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와보시던가 고창이 어떠던가요 느낌이 고향의 품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고창에 내려와서 살이 한 3kg가 쪘습니다. 살이 3kg가 쪘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는 저녁 약속 한번 갈 때마다 1시간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 와서 차가 막혀서 예, 여기에서는 누가 만나자 그러면 한 20분 전에 나갔거든요. 가면 15분을 기다립니다. 아, 조금 더 막히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군수님도 잘해오셨지만 예, 이 지역의 일꾼들이 중앙무대에 가서 어떻습니까 스님? 아까 참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그 파이가 커지고 떡고물이 커져도 떡이 커져도 가진 사람만 가게 되고 계속 물질 우리 아까 명품 말씀도 잠깐 농담삼아 던지셨지만 이 물질적 욕망이라는 거는 만족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47 비행기 띄워주겠다 7% 경제성장 4만 달러 그리고 세계 7위의 경제력을 만들겠다는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같은 공범같이 사실은 살짝 맛이 가서 그래서 530만 표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표차로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40만 표 50만 표밖에 안 됐었거든요. 간당간당하게. 다시는 워낙 가르침을 잘 주신 역행보살이시라 이번에는 안 속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님? 예, 저는 2030이라고 불려지는 젊은 층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거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는 조중동과 SNS의 싸움이었다고는 보거든요. 거기에서 2030이 정보를 전달받는 SNS가 조중동을 이겨버리는 그런 선거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 그래서 박근혜에 대한 또 무슨 지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양심적인 거짓없는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국가 지도자고 그래서 설사 정책이 잘못된 거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잘못된 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거짓 또 아니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소위 얘기하면 MB같이 거짓말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선에서 물러나도록 해야지. 스님 저 좀 이제 그만 씹어요. 나도 씹혀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스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작년에 스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영구혁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쓰시면서 멈추지 말고 끝없이 자기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그 영구혁명이라는 그 단어가 제 가슴에 항상 남아있으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 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지 그런 한 말씀 해주시면 가슴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영구혁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정보 얻어들은 정보와 살아온 환경 속에 또 아니면 교육되어진 바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항상 나라는 에고, 내 중심적 사유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갈등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를 살펴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나를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성찰을 통한 혁명으로 봅니다. 부처님이야말로 그 시대의 혁명가였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 저항하는 이단이 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단. 근데 이단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HERSY, 헤러시입니다. 헤러시는 다른 전통과 권위 아니면 기존의 것들에 대한 저항, 반항도 있지만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성찰해서 바꿔나가려는 진정성, 그것이 전체가 모였을 땐 사회의 잘못된 틀과 잘못된 정치, 관습 이런 전통들을 바꿔나가려는 이런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바꿔나가려는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 노력을 저는 영구혁명. 저도 영구혁명을 통해서 열심히 방송 계획을 나가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 자기 개발,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만 여쭐게요. 지금 스님께서 물질적 욕망이나 경제적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경제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정신적, 심리적 만족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 지구촌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보수적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바뀌었고요. 중도인 민주당, 그리고 진보 쪽에 있는 진보당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세 가지 당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화두가 세 당이 똑같습니다. 입만 열면 다 경제 민주화하고 복지를 내세우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헷갈려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또 민주화 진보는 연대하고 통합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다들 이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 정책을 옥석을 가릴 때 우리 국민들, 저는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까지 합격했지만 저도 새 당에서 나온 정책 다 좋은 말이고 다 헷갈리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따져보면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도 저와 같은 수준이시라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힌트가 되신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라, 끼리끼리다, 유유상종이다, 그 말씀 말고 그건 알겠습니다. 또 뭔가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잣대를 저희가 뭘로 가지면 될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흔적, 예. 족적 같은 경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라는 예. TV에 나갔을 때 백지연 씨가 묻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 사회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지 됩니까? 그래서 욕망과 거짓과 미소에 점철된 60년의 세월을 바꿔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딱 찍어놓은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백지연 씨가 이쁘더라고요. 미녀 아나운서에 혹시 파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어디 잡혀가서 고문하기 전에 이쁜 여자가 와서 부르면 조직을 다 풀고 아이고야. 나도 모르게 문재인 이런 아이고 문재인 이 사람이. 근데 특정한 문재인 이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얘기죠. 박근혜, 또 안철수, 그다음에 뭐 정몽준, 그러니까 문제적인 인간들 있잖아요. 문재인 인간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분은 문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잘못된 언론입니다. 왜 그러신데 진짜. 언론에서 또 대사 투표했죠. 특히 조중동이. 마치 우리 명진 스님이 문재인 이사장 밀어주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살아온 세월의 족적들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정책이야 주변에 좋은 참모들을 두고 예. 좋은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예. 자기 자기 욕심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그 대표와 대결해서 이길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디딤들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병원 기획위원께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지방 분권도 중요한데 MB정부 들어와서 정말 지방에 대한 이 홀대나 아까 말씀하신 말 뒤집기, 거짓말, 푸대접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중심적으로 60년 동안 또 우리나라가 집중되어서 왔는데
지역의 일꾼은 지방 사람들은 자기 지역만 키우길 바라고 그런 이기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훌륭한 정치인은 지역도 챙겨야 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다 같은 국민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을 함께 살리는 윈윈 전략. 지방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지방 이기주의에 너무 빠져서 막 예산 무조건 형님 예산처럼 포함으로 다 끌고 오려고. 그것도 사실 지역 이기주의거든요. 강병훈이 생각하는 이 고창의 수건 사업 중에서 정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 정도로 우리 고창은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고, 중앙 무대에서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바꾸고 싶다고 하는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제는 지방과 중앙이 별도로 구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2012년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은 이 수도권 집중을 끝내고 이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계기에서 저는 우리 고창과 부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찌 보면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 초고령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의 문제들을 해결해낸다면은 이곳이 곧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할 초고령 사회의 해답을 미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창과 부안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혹시 누군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은 중앙의 의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곧 닥치고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의 의제로 만들어서 중앙의 모든 인맥과 노력들이 투자가 돼서 풀어낼 때만이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핵심적인 말씀은 스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요. 이제 스님 가시는 길에